그 다음 할 얘기는요, 그 인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상에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게 크게 이렇게 세 인종이 있다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인종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인종 문제는 유전의 법칙 이런 걸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같은 조상으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피부색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 흑인들 중에도 구두약을 칠해놓은 것처럼 까만 그런 흑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흑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완전히 새카만 사람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다니면은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웃을 때 이빨만 동동동 떠서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인종 문제.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 대홍수 때 모두 다 멸망당하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인종이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좀 다양한데, 특히 이제 호주 사람들도 좀 특이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원주민들의 피부색의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호주 쪽이 좀 까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유럽 쪽이 좀 하얗고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종을 분류할 때 피부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복합적입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얼굴 면적, 그 다음에 코의 모양, 그리고 머리카락 형태, 이게 돼지 털인지 라면 머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흑인, 백인, 황인종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어머니 태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부모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고 태어나냐면 유전자라는 걸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머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그런 유전적인 특징들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무슨 색소죠? 그게 멜라닌 색소입니다. 피부를 까맣게 하는 그 색소가.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흑인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백인인데, 여러분, 백인들에게도 멜라닌 색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인들에게도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 조직 중에는 멜라닌 색소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뚜렷하게 검게 나타나는 경우가 흑인이고, 그게 이제 적게 표현되는 경우가 백인인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유전 정보 중에는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눈이 좀 작은 사람이 우성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 멜라닌 색소가 아주 뚜렷하게 표현돼 가지고 검게 되는 그런 유전인자를 우성이라고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열성이라고 보자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순수한 흑인의 경우는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겠죠. 멜라닌 색소에 관한 한 우성 정보만 가지고 있을 거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생식 세포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생식 세포에는 이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 정보 중에 이 앞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생식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성인 여자의 경우는 어쨌거나 우성 정보만 가진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백인의 경우는 열성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갖고 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옆에 앉은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중간색이 나옵니다. 중간색. 그러니까 완전히 우성만 있지도 않고 완전히 열성만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쯤의 색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혼혈 갈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뮬레토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색깔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혈 갈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표를 퍼니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혼혈 갈색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혼혈 여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열성들끼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성과 열성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쪽 혼혈 남자도 역시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쫙 낳으면 그 자녀들은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칼라프레즈입니다. 그러니까 우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는 까만 아이가 나오고요, 열성들끼리만 결합되는 경우는 하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는 외형적으로 볼 때 피부색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데 수만 년 세월이 걸린다? 아니에요. 단 일대만 해도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종이 나눠지는 것은 이 유전의 법칙의 문제이지, 반드시 뭐 오랜 세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인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색깔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의 실제 예를 확인시켜 드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요 왼쪽에 있는 이 남자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는 그 부모들이 흑인 백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남자도 흑인 백인의 혼혈이고 이 오른쪽 여자도 흑인 백인의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 갈색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딱 낳고 나서 봤더니 까만 아이, 하얀 아이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렇죠? 조금은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건 그 부모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모가 같은 인종이면 같은 인종의 후손으로 나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자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가지고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 우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이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후손들을 퍼뜨리게 되면 그 후손들은 무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구두약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유럽으로 올라가서 자손들을 퍼뜨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설기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 색깔을 가진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하게 되면 중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갈색 종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근데 이 갈색 종족이 황인종은 아니에요. 황인종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갈색 종족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갈색 종족들끼리 만나면 뮬렛트 브라운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이게 유전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퀴즈를 하나 풀어보세요.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데, 흑인, 백인, 황인종 중에 어떤 인종이었을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흑인이었을 거다. 아담이 흑인이었을 거다. 예, 뭐 한두 분 계시는데,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자, 2번 아니다. 백인이었을 거다. 아담이 백인이었을 거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고요. 예, 되게 여러분 백인들이 그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되게 백인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이 황인종이었을 거다. 예, 역시 팔이 안으로 굽죠. 그 다음에 4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담이 흑인이었으면 여러분 아담 그대로 복사한 게 하와죠.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후손은 다 까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흑인은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백인이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아담이 백인이었으면 그 후손도 다 백인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었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봤자 흑인이나 백인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황인종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겠느냐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처음부터 뮬렛트 브라운과 같은 처음부터 잡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담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양한 유전 정보를 아담에게 넣어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혼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일 민족을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이 혼혈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조상인 아담이 처음부터 혼혈이었던 거예요. 소위 그 종합 선물 세트. 그래야 그 후손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낳을 때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까만 아이도 태어났다가 하얀 아이도 태어났다가 돼지털, 라면머리, 금발, 은발, 푸른 눈, 갈색 눈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신기하니까 또 나보자 이러면서 아마도 꽤 많이 낳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경을 보아도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꽤 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 가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인데 아마도 셈은 노랬을 거고 함은 까맸을 거고 야벳은 하였을 거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8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뮬렛도 브라운과 같은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후손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대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막 수십억이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수십억 중에 8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8명이 그 수십억 인구가 갖고 있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확률이나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8명이 가지고 나온 유전 정보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홍수 이전 세상은 훨씬 다양한 유전 정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보라돌이, 녹색돌이 오히려 이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이 멜라닌 색소 말고도 뭐 보라색 색소, 갈색 색소, 빨간색 색소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 갈색 색소를 가진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칙칙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홍수 끝나고 아라랏산이 여기인데 이제 전 세계로 바로 흩어졌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퍼져나갈 때 여러분 이 우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 거기는 다 후손이 까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유럽으로 올라가도 거긴 다 하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가야만 까매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백인들이 위로 올라가고 흑인들은 밑으로 갔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간 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당분간 만날 기약이 없는 거 아시죠? 서로.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는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고 있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 미국에서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동쪽으로 간 이 아시안 계통의 인디안들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 인디안들만 살고 있다가 이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여기 있는 인디안들을 다 내몰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 백인들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래갖고 이 노예로 이제 흑인들을 삼고서 살다 보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에 혼혈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섞여 살면서 뭐 발밑에서부터 까매져 오거나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 사람들이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이 함께 섞여 살다가 이 아시아 쪽 사람들이 이 미국 땅 살기 좋대더라 이래가지고서 여기 태평양 열심히 건너가서 이 미국 땅에서 막 이제 섞여 사는 바람에 전 세계 인종들이 여기서 완전히 뒤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미국 땅에는 흑인, 백인, 황인종이 막 함께 막 섞이다 보면 아담과 같은 종합 선물 세트가 다시 생겨날 수가 있어요. 맞죠? 바로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종 문제는 유전의 법칙과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격리, 지리적으로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중에는 황인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황인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모델로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피부색의 두께, 혈관의 분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종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요 서로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요 같은 황인종이지만 피부색이 조금씩 서로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붉은색이 좀 더 돌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좀 더 돌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하얗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우기긴 하지만 이 안에도 상당히 피가 많이 섞였어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흑과 백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만약에 여기 또 다른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3차원이 됩니다.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4차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황인종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 어딘가의 영역 속에 황인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도 흑인과 백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인종이 다양하게 나뉜 것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유전의 법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종이 어떻게 같은 조상에서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지를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